안녕하세요. 절세달리기의 이정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영상은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신고 유형이 E 유형이신 분들, 그리고 투잡을 하시는 분들, 즉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으신 분들 중에서 알파벳 E 유형을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 보시고 직접 한번 홈택스를 통해서 한번 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홈택스 통해서 신고하는 게 생소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 영상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한번 직접 신고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홈택스 통해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먼저 홈택스 사이트를 접속을 합니다. 그 상단에 보시면 지금 조회발급 민원증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신고 납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를 클릭해 주시고, 저는 지금 미리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신고 납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종합소득세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고하는 거는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춤형 신고라고 해가지고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신고 도움 자료를 열람 후 신고를 하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신고 도움 자료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이제 내 소득은 어떻게 되고 국민연금은 얼마를 불입했고 이런 기타 등에 대한 그 내용이 신고 도움 서비스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본 사항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2019년 귀속 사업장별 수익금액 현황, 즉 내가 벌어들였던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 금액이 이곳 안내문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업종 코드도 나와 있고요. 940909, 보통 프리랜서 분들은 94 코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94 코드로 시작을 하고 수익 금액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그리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원천징수 의무자, 즉 소득을 지급했던 그 회사 이름이 원천징수 의무자로 해가지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나오는데, 알파벳 E 유형이신 분들께서는 단순경비율로 저는 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럼 단순경비율은 뭐냐? 저희가 이제 수입이 100만 원을 내가 벌었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을 벌어서 그대로 고스란히 다 은행에다 100만 원을 저금하게 되면은 내 소득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가 벌어들인 100만 원에 대해서 소득 100만 원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 금액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순 경비율만큼, 즉 단순 경비율 80%라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벌어들인 100만 원 중에서 경비율 80%는 지출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80%를 경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득 금액이 20만 원이 남는데, 단순 경비율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을 벌어서 내 소득을 20만 원을 신고하는 그런 계산 구조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규 사업자나,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 그리고 일정 규모 수익 금액 미만인 프리랜서 분들만 해당이 되는데, 즉 2,4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 분들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 분들이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 부분은 신고 오류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2, 3년 있다가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귀하는 기준 경비율 대상자인데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적게 냈으니 과소 세금 납부한 것만큼 다시 또 토해내라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해가지고 내가 기준 경비율 대상인지 아니면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짚고 기준점을 잡고, 그리고 신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고 안내문을 보시게 되면은 사업소득 외 합산 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로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작년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근로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신고시 공제 참고 자료라고 있는데 뭐 중간연납세에 내가 이제 소득세를 중간에 납부했던 금액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을 얼마 납부했는지,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 불입했던 금액도 나오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 상품에 불입했던 금액도 신고 안내문에 다 기재가 됩니다. 참고로 신고 안내문에서 여기서 이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세테크 적용을 할 수, 세테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세테크 상품의 대표적인 주자이고, 퇴직연금 IRP나 개인연금 계좌 같은 경우도 세테크 상품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가입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 안내문을 쭉 확인한 다음에 지금 하단에 쭉 내리면 이제 출력하기,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자, 이제 맞춤형 신고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신고하는 화면이 넘어갔는데, 이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세 가지 스텝이 있는데, 세금 신고하는 부분과 신고 내역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신고하는 부분. 먼저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신고인 인적사항이 되어 있고, 인적사항 귀속은 2019년도, 그리고 주민번호 이 우측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기본 정보들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채워지고요. 이렇게 돼 있고, 저희도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했고, 그래서 내국인 거주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 여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애인 여부.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인적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여부를 선택을 해 주시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로 계속적으로 그 치료를 요하는 그런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장애인 공제를 꼭 체크하셔가지고 200만 원 소득 공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소득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소득은 근로소득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 종류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득 종류 찾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의 소득을 국세청에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외의사업소득, 즉 업종 코드가 94기 때문에 프리랜서 소득이겠죠. 그래서 프리랜서 소득이 여기에 잡혀 있고, 그리고 상단에 보니까 근로소득도 잡혀 있습니다. 아까 저희 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자,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러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업장에 대한 명세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번호,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음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업종 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940, 909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장 의무. 기장 의무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알파벳 유형 2유형인 분들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신고 유형은 단순 경비율로 저희는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신고 유형이 32번이 체크가 됩니다. 그런 다음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자, 그러면 단순 경비율 사업소득 명세서가 화면이 나옵니다. 이 사업소득 명세서는 내가 프리랜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였던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체크해 주시고, 업종별 총수익 금액 및 소득 금액 계산.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어뒀던 것처럼 100만 원 벌었을 때 지출 금액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 경비율 80%만큼은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즉 여기서도 총수익 금액을 신고 안내문에 나와 있는 금액을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1,600만 원의 그 단순 경비율 64.1, 즉 1,600만 원 중에서 64.1%는 내가 지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내가 그냥 소득에서 차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35.9%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의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등록하기. 그러면 하단에 총 수익 금액 및 소득 금액 명세 업종별로 하단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 입력 완료. 자, 이제 또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 그러면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 징수 세액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사업소득 명세서는 나의 소득이 어떻게 됐는지 이 화면에 보여지고요. 이렇게 하고 필요경비는 여기서 그 단순 경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처리가 되고 소득 금액은 저희가 계산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있습니다. 내가 프리랜서 소득 같은 경우는 수익 금액을 받을 때 3.3%라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받고 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는 미리 국세청에 선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기납부세액으로 그 부분을 차감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불러오시면 내가 2019년도에 이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원천징수 됐던 부분이 세액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는 앞전에 지금 이런 부분이 중복으로 처리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하나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앞전에 한번 제가 신고를 한번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불러오기. 즉 앞전에는 프리랜서 소득이었는데 프리랜서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나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불러와진 내용 그대로 선택하셔가지고 위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참 홈택스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가 여러 가지 한 개인의 종합적인 소득이 다 취합되어 있다 보니까 뿌려져 있던 나의 소득을 이곳 홈택스에서 다 한 곳에 모아두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장 후 다음 이동. 그러면 이미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부분도 확정, 근로소득도 불러와서 확정. 그러면 나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된 금액으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소득 금액이 확정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소득 공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득 금액이 나의 소득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장 후 다음 이동.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큰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인적 공제와 각종 이제 소득 공제 이제 그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아까 저희 기초정보 등록할 때처럼 장애인 등록 여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득공제 이 메뉴에서 부양공제 대상자를 이쪽 주민번호와 이름을 넣어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단에 내리시면은 이렇게 본인 공제는 150만 원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고 인적 공제 대상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주민번호 넣어가지고 인적 공제 대상자를 등록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거 형평상 저희 부모님과 그 주거를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 형평상 그래도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인적 공제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대신 형제
형제 자매분들 중에서 한 명만 부모님에 대해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누가 인적 공제를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형제들끼리 교통 정리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나중에 소득 공제 150만 원 때문에 의상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돼가지고 됐고, 그래서 인적 공제는 이렇게 됐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 기타 공제가 나옵니다. 기타 공제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도 저희가 하면서 국민연금도 납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도 있고 노란우산 공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눌러주시면 여기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를 다 끌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끌어오게 되면 이렇게 눌러주시고, 계산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적용하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도 노란우산 공제 불입한 금액이 있다면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택마련저축 있으면 여기서도 한번 해당 금액을, 납입 금액만큼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 계산하기 자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계산하기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전체 선택한 다음에 불러오기를 하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기를 누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이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른 거는 특이사항은 없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했던 부분이, 저희가 이전 화면에서 이제 부양가족을 등록하게 되면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신용카드 공제라든가 의료비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이 메뉴에서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메뉴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신용카드 등 이런 부분도 이쪽에서 다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기부금 명세서가 나옵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 내가 기부한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기부처 내용을 여기서 작성을 해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없으면은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액 감면 신청서가 있는데,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 감면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액공제 적용받을 게 없기 때문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세액감면 공제준비금 명세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당 사항은 없고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있겠네요. 자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사람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녀 세액공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자녀 양육수당에 대한 부분과 자녀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수당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약전 아동 같은 경우는 자녀 양육수당을 받고 8살, 7세 이상부터는 자녀 양육수당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세액 기본 공제를 한 명당 15만원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자동 계산된 부분이 있는데,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있다면 여기서도 불러와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입했던 금액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도 내가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고 한다면 자동계산 메뉴를 눌러서, 이렇게 자동계산 메뉴를 눌러서 선택, 불러오기 됐고 적용하기, 그러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여기서는 지금 표준세액공제, 저희가 의료비, 교육비 이런 세액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에서 유리한 게 더 표준세액공제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고 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밑에 보면은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밑에 좀 말들이 다 어려운데 이제 뭐 알파벳 E 유형이신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은 해당 사항은 없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뭐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해당 사항 없고요. 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사항 없고, 뭐 납부불가산세, 뭔가의 그런 페널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산세 명세에서 이 금액을 적어가지고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뭐 납부할 거는 지금 없고요. 사업연계자 미신고 등 가산세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발급 가산세 없고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납부 명세서. 저희가 기납부 명세서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세분이 있었죠. 내가 이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를 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 후 다음 이동. 이렇게 돼 있고, 세액 계산. 자,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세액의 계산은 종합소득 금액은 이제 710 정도 되고, 소득공제에서 차감을 하고 나니까 과표가 나오고, 결국에는 세금은 이제 지금 보니까 결정세액이 87,000원입니다. 87,947원인데 내가 작년에 수입을 받으면서 먼저 원천징수했던 세금이 48만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낼 세금보다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돌려받아야겠죠. 돌려받는 부분이 이제 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금액이 이렇게 뜹니다. 이 부분은 환급을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면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환급금 계좌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여기서 내가 이제 환급받는 국민은행 계좌다, 그래서 1111-111111 이래서 이 계좌로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환급금 계좌도 적어주셔야지, 환급금 계좌를 안 적어주실 경우에는 우편환으로 받기 때문에 그 우편환을 들고 우체국을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을 가지 않으시려면 꼭 환급 계좌에 입금받고자 하는 그 계좌, 내 명의의 계좌여야 됩니다. 타인 계좌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고, 여기서 이제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신고가 처리가 되게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홈택스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조금 낯설긴 하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워낙 또 홈택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신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알파벳 E 유형이신 분들, 그래서 근로소득도 있고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있고,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데 알파벳 E 유형이다,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최대한 저희도 너무 지금 바쁜 상황인데 뭐 실시간으로 빨리 뭐 답변을 저희가 못 드리는 부분도 양해를 부탁드리나 그래도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답변을 해드려가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